네,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 모은 이슈집입니다.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장관 기자 첫 번째 이슈, 기지개 켜는 전직 대통령들입니다. 브리핑해 주시죠. 네,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.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두 분이 많은 공개 행보가 잦아졌죠.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44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했고 2021년 12월 사면 이후 서울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천보 걷기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. 이 강천보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여기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다기능보입니다.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 후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네,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오랜만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.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셨잖아요. 연락은 되셨는지 좀 이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최근에는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연락 창구를 맡고 있어서 특별한 연락은 없었고요. 사실은 작년에도 공개 행사로는 아니지만 비공개 그 추도 행사 이전에 참배를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올해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제 그 보통 그 10월 26일 오전 11시에 매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을 해왔거든요. 네. 그 기념 단체 주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행사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대구 현풍시장도 방문했고요. 여러 가지 좀 행보를 이어가시는 것 같은데 정치적 의미로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안에 그 병원에서 퇴원 후 건강 요양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발언은 좀 삼가하고 그동안 계셨는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조금씩 그 보수 정권을 위해서든 또 보수 진영을 위해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약간씩은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나 아마 총선에 직접 개입하거나 또는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치 세력을 만드는 데 노력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총선 앞두고 좀 보수 통합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게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는 것 같은데 박진영 부원장은 이 어떤 정치적 행위, 의미로 좀 보시나요? 어떠신가요? 글쎄요,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개인의 좀 인생으로 보면은 이제 굴곡진 현대사가 다 그대로 이제 응축되어 있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안타깝게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. 지금 어쨌든 이 탄핵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좀 싸그러들었으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최근 일각에서 나오는 박영수 특검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또 지휘했던 윤석열 그 당시 검사에서의 과잉 수사 논란, 그다음에 특활비 문제가 그렇게 적용되는 게 맞았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과했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? 네, 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보수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.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좀 개인적 활동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영아 변호사에게 좀 이렇게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적절치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특활비 문제라든가 또는 대구시장 선거 문제는 이 당사자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죄송합니다. 죄송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나 그렇군요.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상경에서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고 또 오늘 마침 윤석열 대통령께서 귀국하셨으니까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향후에 정치적인 그 활동은 굉장히 복잡다변하게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일단은 오늘 추도식에 대통령 그렇고요,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고 보수 진영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.
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 자리에서 여당 지도부와는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? 김재원 최고위원님. 일단은 사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역사적인 평가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이제 탄핵이라는 굴곡진 또 그 보수 진영의 한 역사가 있었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. 그러한 면에서 과거의 회고와 그에 대한 약간의 메시지는 있을 수 있어도 뭐 그것을 가지고 새로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자 뭐 그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이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가요. TK 대구 경북 지역의 보수 단합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보시던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? 맞는지 틀린지 전망 좀 해보실까요? 뭐 그 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은 아직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 물론 과거의 정치적인 영향력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.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과도했다. 이 처벌이라든가 또는 그 뭐 형 또 그 과정 또 탄핵에 당시에 이제 가담하는 여러 가지 행태 네.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정치적인 행위가 과도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특별히 메시지를 내지 않고 약간 활동만 하더라도 저 보수 진영이 좀 단결해야 되겠다.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수 정권의 좀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. 이런 네. 정도의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제 4대강 행사에 방문을 했습니다. 지난번 청계천도 갔었는데 일단 총선 앞두고요. 존재감을 좀 드러냈다.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박진영 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해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.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하고는 좀 더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뭐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측면도 네. 있고 또 정치적인 그 이유가 컸지 않습니까? 탄핵이라는 게.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뇌물죄예요. 그런 부분인데 저는 좀 사면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참 염치 있는 행동인가라는 좀 비판을 먼저 하고 싶고요.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보이는 행보가 사실 이명박 대통령들의 국민들에 대한 이 뭐 지지도나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국민의힘이라는 특정 정당 내에 과거 친위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건재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공천 문제라든가 또 당내 역학관계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저는 활동 자체가 한국 정치에 과거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온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. 좀 우려가 됩니다. 네.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어떻게 들으셨어요? 어떻게 보시고요? 뭐 우리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비판적이신데 주로 이제 활동하신 부분이 과거에 이제 청계천 또 지금 강천보 이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치적이라고 느끼는 자신의 대통령 시절에 나름대로 국가에 기여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곳에서 또 더군다나 그것을 가장 이제 공격했던 민주당 정부,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항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. 지금 사실 그 4대강 사업의 결과가 이제 건 10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 자전거를 자주 타기 때문에요. 이 4대강 그 가에 좀 자전거길을 타고 가보면 네.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역사에 남을 추적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.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를 그렇게 많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
일단은 이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행보를 좀 수면 위로 올라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수 쪽 위기라고 요새 하고 있는데 또 이미지를 또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총선에서의 파급력은 좀 어떻게 될지 박진영 부원장께서 한번 전망해 주실까요?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우리 김채 의원님 생각처럼 이렇게 크게 정치 메시지는 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. 좋게는 단합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. 나쁘게는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가 네. 최경환 전 부총리 이런 분들이 무소속이라든가 또는 뭐 보수신당 이런 쪽으로 출마하면은 좀 분열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전반적으로 저는 이 두 분이 나타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는 나쁘게 작용할 것 같아요. 요즘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가 나았다. 네.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. 네. 뭐 분열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뭐 그만큼 분열이 있을 만큼의 그런 분열이 있으려면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자신의 정치 세력을 규합시키고 그것을 뭐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또 반대되는 입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그럴 만한 정치 세력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이 혹시 자신 의사와 관계없이 그럴 가능성이 생길까봐 아예 친박 정치인이라는 정치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분열 현상이 특별히 있을 가능성은 없고요.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네.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예다.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하다. 뭐 그것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뛰어들 분들은 계시겠죠.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보수정당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.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. 네. 말씀이시.